안녕하세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 채널은 책을 리뷰하면서 생각과 느낀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또 실천하는 채널입니다. 이번에 읽어드릴 책은 가진 돈은 몽땅 써라입니다. 서점에서 책을 구경하다가 제목을 보고 읽고 바로 구입한 책입니다. 저자인 호리에 다카우미는 1972년생으로 일본 IT 업계에서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라고 합니다. 굴뚝 튀어나온 배와 엉뚱한 짓을 일삼는 행동이 도라에몽과 닮았다며 호리에몽이라는 애칭도 있다고 합니다. 1996년 23살에 SNS 기업 온더 엣지를 창업하고 4년 뒤에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인물이지만 2006년도에 라이브 도어 쇼크라는 이름의 증권거래법 위반 사건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기도 한 인물입니다. 로켓 개발업체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를 설립하여 민간 기업으로는 일본 최초로 우주에 로켓을 쏘아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일론 머스크와 비슷한 면이 있네요. 일본 방송사를 인수해 운영하기도 하고 맛집 검색 앱과 인스턴트 메신저를 기획하기도 하고 소설도 쓰고 1만 명이 넘는 구독자가 있는 유료 매거진도 운영하며 열정적으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1만 명이 넘어보고 싶네요. 일단 책을 읽으면서 저자가 일본인이지만 의외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저자가 현금을 거의 갖고 다니지 않는다는 것, 저축을 하지 않고 먹는 것과 노는 것, 그리고 최신 전자기기를 사는 데 집중한다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보다는 택시를 탄다는 것입니다. 제가 떠올리는 일본인의 인상은 신용카드보다는 현금을 사용하고 아끼고 저축하며 택시보다는 대중교통을 선호하는 이미지였어요. 그럼 편견을 깨는 행동과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가 책에 잘 설명되어 있었고 흥미롭게 다가왔습니다. 분명 배울 점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차가 없던 저는 이 책을 읽고 테슬라를 예약해서 카푸어가 되었습니다. 옷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책을 읽고 200만원어치 옷을 구매했습니다. 이 영상은 세멘파커스 출판사의 허락을 받고 촬영했습니다. 그럼 책을 읽어볼게요. 가진 돈은 몽땅 써라. 호리에 타카우미 지음, 윤지나 옮김, 세멘파커스. 프롤로그. 돈을 쓸수록 기회가 늘어난다. 나는 어릴 때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자랐다. 한여름에 땀을 뻘뻘 흘리며 겨울에 먹을 음식을 부지런히 준비한 개미는 추운 겨울에도 살아남고 일하지 않고 놀기만 한 배짱이는 굶어 죽는다는 교훈을 담은 우화이다. 추운 겨울 먹이를 구하러 온 배짱이를 보고 개미는 내 알 바 아니다 라며 문전박대한다. 부모님이나 선생님들은 마치 이것이 절대 선인 양 아이들에게 가르친다. 나는 어렸을 때 이 우화를 듣고 의문이 생겼다. 개미가 배짱이를 내친 것은 과연 옳은 행동이었을까? 나중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을 마음껏 즐기는 인생은 죽어 마땅한 잘못된 인생이었을까? 근면 성실함은 여전히 중요하다. 그러나 주위에 즐거움을 주고 놀이를 제공하는 능력은 이미 근면 성실만큼이나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갖게 되었다. 개미와 배짱이 모두 굶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가 더 진보하고 성숙한 사회이고 우리는 이미 그런 사회에 살고 있다. 옛 시대의 우화를 진리인 양 받아들이면 저축신앙에서 벗어날 수 없다. 개미와 배짱이는 아득히 먼 옛날의 이야기이다. 겨울이 되면 먹을 것이 부족해지는 곳은 이제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세상에서 안정감을 쫓아 비축에 몰두하는 인생이 꼭 좋은 것은 아니다. 아니 이런 태도는 오히려 인생을 위축시킨다. 과거에는 인생을 온통 식량 쌓는 데 바친 개미들이 조금 더 안정된 생활을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음악도 춤도 잊은 채 친구들을 외면한 인생이 결코 행복했을 리 없다. 나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돈은 신용을 수치화한 것이라고 말해왔는데 이 말처럼 돈이라는 신용은 쓸 때 비로소 실현된다. 저축만으로는 신용이 현실 세계에 구현되지 않는다. 돈을 써야 여러분의 가치가 커지고 새로운 생산의 순환이 생겨난다는 뜻이다. 돈은 신용을 수치화한 도구에 지나지 않는다. 돈을 쓰면 쓸수록 신용을 더 강력하게 구현하는 공평하고 편리한 도구이다. 내가 이 책을 쓴 목적은 사람들의 마음에 먼 옛날부터 쌓여온 저축신앙의 환상을 조금이라도 깨기 위해서이다.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이것이 개인의 신용을 현실에 구현하고 돈의 본질을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단 오해는 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단 한 푼도 남김없이 다 쓰고 무일푼이 되라는 개똥 철학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가진 돈을 몽땅 쓸 작정으로 해야 할 일을 하라는 뜻이다. 그럼 돈에 얽매이는 사고방식에서 분명 벗어날 수 있다. 이제부터 자세한 실천 방법을 소개하겠다. 주요 목차는 1번 마인드셋 안전제일이 가장 위험한 시대, 2번 행동혁명 원 없이 놀아본 사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3번 시간혁명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몽땅 사라, 4번 습관혁명 절약과 인내에도 비용이 든다, 5번 커리어혁명 당신의 돈을 브랜드로 바꾸는 법, 그리고 에필로그 정말로 하고 싶은 일에 파묻혀 살아보기. 1번 마인드셋 안전제일이 가장 위험한 시대. 15년을 달려 마침내 우주에 도달하다. 2019년 5월 4일 이른 아침 소형 관측 로켓 모모 3호기가 홋카이도에서 발사되어 고도 100km의 우주 공간에 성공적으로 도달했다. 모모는 내가 출자한 우주 벤처기업 인터스텔라 테크놀로지가 자체 개발한 로켓이다. 민간 기업이 단독으로 개발한 로켓이 우주까지 도달한 것은 일본 최초의 쾌거였다. 살아 숨쉬는 돈의 행복. 나는 왜 저축을 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다. 목적이 분명한 저축은 괜찮다. 그러나 특별한 목적도 없이 통장에 계속 돈을 쌓아두기만 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다. 저축은 은행에 채권을 사는 투자다. 많은 투자 방법 중에서 기대 수익이 가장 보잘것없는 투자인 것이다. 저축을 많이 할수록 정작 자기 인생의 폭이 줄어든다는 점은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까지 저축 대신 경험에 투자했고 돈으로 산 그 경험들은 이제 그 곱절의 돈을 내도 결코 재현할 수 없다. 저축으로 눈앞의 불안을 조금 덜 수 있을지 몰라도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다. 제일 먼저 손을 번쩍 드는 사람이 되라. 많은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에게 묻어가려 하지 말고 손을 번쩍 드는 용기가 필요하다.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눈치 없는 바보가 돼야 한다. 내가 바로 그 눈치 없는 바보다. 나는 23살에 창업해 회사를 크게 성장시켰다. 프로야구단을 사들여 요미우리 자이언츠 천하였던 프로야구판을 흔들고자 했다. 니폰 방송과 호지 TV를 인수해 미디어 혁명을 일으키려 했다. 자민당 소속 중의원 후보로 출마해 자민당 총재가 되어야겠다고도 생각했다. 세상 사람들은 호리에몽은 왜 엉뚱한 짓만 하냐 하며 질책하기도 한다. 불뚝 튀어나온 배에 엉뚱한 짓을 일삼는 도라에몽의 나를 빗대어 호리에몽이라고 부르며 애정어린 비판을 하는 것이다. 눈앞에 흥미로운 일이 있으면 당장 직접 해본다. 돈 걱정은 안중에도 없고 질릴 때까지 푹 빠져서 해본다. 물론 실패한 적도 많지만 그 과정에서 얻은 귀중한 경험이 더 많다. 내 인생은 여태 해볼 걸 이라는 뒤늦은 후회가 없다. 잘 되는 프로젝트에는 의욕 넘치는 팀장을 중심으로 우수한 엔지니어나 전문가가 많이 몰려있다.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실행력이 좋은 사람에게는 인재가 자연스럽게 몰린다. 앞으로의 시대에서 리스크 때문에 멈칫거리는 사람은 성공할 수 없다. 하고 싶은 일이 있다면 리스크에 아랑곳하지 않고 먼저 손을 들어 무엇이든 하고 보는 사람의 시대가 왔다. 몸은 어른일지언정 행동 욕구는 3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게 좋다. 호기심을 억제하지 못해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어 다치기도 하는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3살 빼기 아이의 머릿속은 온통 하고 싶은 일 뿐이다. 그 결과를 가늠하느라 멈칫거리지 않는다. 생각이 떠오르면 바로 행동으로 옮긴다. 이 순수한 호기심과 행동력이 흔히들 말하는 아이의 사랑스러움인 것이다. 혁신가 대부분은 행동 욕구가 유아 수준이다. 그래서 대담한 계획도 거침없이 밀어붙여 혁신적인 기술을 탄생시키는 것이다. 그 마력에 끌린 인재들이 항상 도움을 준다는 점은 굳이 다시 이야기하지 않겠다. 중요한 건 조직이 아니라 나 자신. 사무실 없이 어디서든 자유로이 일하는 회사도 많아졌다. 오늘날엔 회사원이 돼서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8년 리만 사태 이후 종신고용과 연공서열은 모두 붕괴됐다. 대기업일지라도 언제까지나 안정된 월급과 대우를 받으라는 보장이 없다.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모른다는 측면에서 정규직도 파견직이나 아르바이트와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말이다. 유능한 사람이 시간을 자유롭게 쓰며 열심히 일하면 평범한 샐러리맨보다 몇 배는 더 벌 수 있다.
아니 벌어야 한다. 보상이 그 성과와 무관하게 균등하다면 누가 제 역량을 발휘해 최고의 성과를 이루려 노력하겠는가? 더 큰 성과에 더 큰 보상이 주어지는 것은 세상 만사에 통용되는 자연법칙이다. 능력과 무관하게 연공서열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이전의 사회구조가 정말 이상한 형태였다. 그러니 더 이상 조직에 기대지 마라. 조직은 당신의 평생을 책임지지 않는다. 대신 그 불안을 새로운 기회로 여겨라. 오늘날 샐러리맨들은 자신의 능력에 맞는 일과 수입을 찾아 나설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맞았다고 생각하면 된다. 각자 마음의 중심에는 자신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아야 한다. 무엇을 하고 싶은가, 어디에 가고 싶은가, 무엇을 좋아하는가 끊임없이 자신에게 묻고 이를 위해 필요한 실천을 대담하게 반복해가야 비로소 인생이 풍요로워진다. 생명보험은 어떤 종류든 추천하고 싶지 않다. 보험의 기원은 도박에서 찾을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생명보험회사는 영국의 런던 로이즈이다. 런던 로이즈는 장거리 항해를 떠나는 선원들이 찾던 런던의 카페였는데 17세기 말 카페를 드나들던 손님들 사이에서 선박이 무사히 항구로 돌아올지를 두고 내기가 유행했다. 이때 카페에서 유행한 내기가 차츰 사업으로 발전해 오늘날의 런던 로이즈에 이르렀다. 생명보험의 본질은 도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문제는 생명보험, 나아가 금융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고 저마다의 기준에 따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행동혁명, 원 없이 놀아본 사람만이 한계를 뛰어넘는다. 일단 무엇이든 시작해야 의욕도 생긴다. 재미있는 일을 닥치는 대로 하다 보면 하고 싶은 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나는 재미없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하고 받아치는 사람도 있다. 재미있는 일이 없다는 사람은 신경의 감도가 떨어질 대로 떨어졌다는 의미이다. 그런 사람에게 나는 일단 무슨 일이든 해보라고 말한다. 뭐든 해봐야 재미가 있는지 없는지도 알 것 아닌가. 아주 사소하더라도 성공을 맛보면 그 일 자체가 즐거워지고 없던 의욕도 다시 생겨난다. 긍정적인 자극은 또 신경의 감도를 높이고 두근두근하는 설렘과 희열을 느끼게 할 것이다. 이 지점에서 삶의 선순환이 시작된다. 잘 노는 것이 역량이 되는 시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대책 없이 무작정 놀기만 하라는 말이 아니다. 놀이와 일이 있기 위해서는 다양한 지적 도구와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필요하다. 자료를 습득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정보 샤워를 한 다음에 놀이에 빠져야 한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이것이 바로 몰두의 시작점이다. 돈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미쳐보는 것이다. 내가 IT 사업으로 성공한 것은 다른 사람들보다 지식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지쳐 나가 떨어질 때 나만은 완전히 미쳐 제대로 놀았기 때문이다. 시간혁명, 돈으로 살 수 있는 시간은 몽땅 사라. 아이디어만 있다면 돈은 얼마든지 빌려도 된다. 만일 반드시 하고 싶은 일, 진심으로 갖고 싶은 것이 있다면 돈을 빌려 최대한 빠르게 이뤄야 한다. 돈을 마련하느라 시간을 보내는 사이에 기회가 날아가 버릴지도 모른다. 줄여야 할 것은 원하는 것의 크기가 아니라 준비에 필요한 시간이다. 돈은 원하는 것을 손에 넣은 이후에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다. 물론 사채는 논외다. 나는 지갑도 없고 현금도 없다. 현금이 없어도 거래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보급되어 있는데 왜 부피만 차지하는 물건을 가지고 다녀야 하는지 항상 의문이다. ATM 앞에 줄을 서 있을 때면 이 시간이 인생에서 가장 쓸모없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든다.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의 삶을 결정한다. 시골 생활의 장점은 무엇일까? 시골은 마음이 편안해져서 좋은 사람이 있다. 그러나 심신이 모두 태어난 곳에 묶인 채로 고향을 떠나지 못하고 자신에게 더 잘 맞을 수 있는 환경을 접해보지 못한다면 그건 틀림없이 불행한 인생일 것이다. 출퇴근 2시간은 월급 20% 삭감. 영국의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만원 전철을 탈 때의 스트레스는 최전선에 있는 병사들이 받는 스트레스와 비슷한 수준에 이른다고 한다. 돈으로 모든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는 없지만 돈으로 해소할 수 있는 스트레스라면 가능한 해소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을 때까지 스트레스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막 창업했을 때는 경비를 절약하고자 주로 전철로 이동했는데 그때 한 어르신에게 이런 말을 들었다. 이동할 때는 택시를 타게. 택시비를 아껴야 하는 일은 하지 말게나. 만일 자네의 일이 시급으로 환산해 택시를 탈 수 없을 정도의 일이라면 그 일은 가치가 없는 걸세. 유능한 사람일수록 돈보다 시간이 귀중하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당분간 오르지 않을 것이다.
돈보다 훨씬 귀중한 자산은 시간이다. 앞으로 더더욱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제대로 평가받게 될 것이다. 습관혁명, 절약과 인내도 비용이 든다. 스마트폰은 언제나 최신형 최고 스펙으로. 나는 어릴 때 만화를 보면 바보가 된다. TV는 공부에 방해가 된다. 라는 말을 못이 박히게 듣고 자랐다. 공부에 방해가 된다며 부모님이 PC를 내다버린 적도 있다. 좋아하는 일은 매번 부모님의 반대에 부딪혔다. 그러나 결국 어른이 돼서 도움된 것은 그렇게 부모님과 싸우면서도 놓지 않은 컴퓨터 지식과 TV며 만화로 기른 트렌디한 감성이었다. 즐거운 놀이의 부정적인 면밖에 보지 못하는 어른의 의견에 따라봤자 뻔하디 뻔한 어른으로밖에 자라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스마트폰은 저가 폰보다 대기업 제품을 쓰기 바란다. 중요한 정보를 얻기 위한 도구에 돈을 아낀다면 그만큼 들어오는 정보의 질도 떨어질 수 있다. 정보야말로 새로운 가치를 낳는 원료이다. 가격 따위 신경 쓰지 말고 항상 최신, 최고 스펙의 스마트폰을 고르자. 세상에 아무거나 괜찮은 것은 없다. 중년의 샐러리맨 중에는 옷은 아무거나 괜찮다. 아내나 애인이 골라주는 것이면 충분하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많다. 내가 정말 싫어하는 사고방식이다. 아무 옷이나 가리지 않고 입는 것은 사고회로의 한 부분을 꺼트리는 것이다. 유행하는 깔끔한 새 옷을 멋스럽게 차려입는 것만으로도 다양한 사고의 기회가 생기고 여러분을 바라보는 다른 사람들의 눈도 달라질 것이다. 커리어 혁명. 당신의 돈을 브랜드로 바꾸는 법. 사냥꾼은 갖고 싶은 것 앞에서 망설이지 않는다. 갖고 싶은 물건은 사고 싶을 때 바로 사자. 좋은 정보를 얻거나 빠르게 써볼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현대사회에서 정보 수집이란 수렵사회의 사냥과 같다. 사냥꾼처럼 정보를 낚아채 머릿속에서 요리한 다음 아웃풋을 내야 한다. 이를 100으로 만드는 투자형 사고. 투자형 사고를 하면 수익성을 어떻게 최적화할지 스스로 고민하게 된다. 더 나아가서는 위험을 감수하는 용기도 기를 수 있다. 그저 모으고 지키려고만 하는 사람은 볼 수 없는 새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진다. 부자가 되면 뭐 하시게요? 부자가 되려 하지 말고 저 사람과 함께 있으면 항상 재미있다 라는 말을 듣는 인생을 지향하기 바란다. 그러면 돈에 구애받지 않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 인생을 살 수 있다. 어디에 쓸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라는 본격적인 질문이 결여되어 있으면 불안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무엇인가에 푹 빠지지 못하는 어중간한 자신의 상태를 두고 부자가 되기 위해서라고 핑계대면 안 된다. 불안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고의 밀도를 높여야 하지 통장의 잔고를 늘려봤자 소용없다. 이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책을 읽고 실천하는 영상으로 테슬라 시승 방법과 모델 Y를 주문하는 과정이 담긴 영상을 업로드하겠습니다. 리뷰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